하는 게 시간 빨리 가요. 뭐 얘를 조금 연습을 좀 하고 뭐 복잡한 형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녀석 작업을 좀 할까요? 음, 자, 새 창 하나 좀 엽시다. 파일, 뉴, 파트 하셔서 어저께 뭐 심플 해가지고 뭐 저장한 것 같습니다. 3번일 것 같아요. 어제 두 개 모델링 했으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어저께 한 게 이제 두께 주는 모델링입니다. 프로파일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두께 주는 거죠. 음. 프로파일이라는 말은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모델링의 가장 잘 표현한 2차원 밑그림을 우리가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모델링을 좀 하는데 몇 덩어리로 나누어서 작업을 할까요? 일단 두 덩어리라는 이야기 나왔고 또 두 덩어리 할까요? 그러면 뭐 요런 원기둥 하나를 한 덩어리, 그리고 뭐 여기 작업해 주면 되죠.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하면 되겠죠. 자, 뭐부터 작업할까요? 원기둥 할까요? 중심은 여기를 0,0으로 작업합니다. 오케이. 자, 원기둥 프로파일은 어느 쪽 방향 스케치 할까요? 탑 쪽 방향 스케치해서 두께 주면 되겠죠. 자, 작업 좀 합시다. 자, 탑 방향으로 갑니다. 평면 잡고요. 스케치. VH 맞죠? 0,0을 중심점 위치로 잡고 형상을 되게 만듭니다. 대강 얘 직경이 얼마인가요? 직경이 30입니다. 다이아미터로 바꾸시고 30. 스케치 할 거 더 있습니까? 없죠? 3차원 밖으로 나오셔서 입체적으로 약간 돌려놓고요. Z 방향 위쪽으로 두께를 줍니다. 한쪽 방향으로 쭉 올릴까요? 아니면 다른 쪽 방향도 뭐 두께를 좀 줄까요? 양쪽 다 줄까요? 자, 그러면 전체 두께가 얼마인지도 나와 있겠네요. 얼마입니까? 30이네. 그러면 15mm씩 뭐 양쪽으로 두께를 줄까요? 15mm씩 대칭 형태로 두께 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미러 익스텐더 대칭으로 두께 주기 하면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15mm씩 들어갔으니까 합이 30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작업이 여기 요런 모양으로 지금 솔리드가 좀 빠져 있습니까? 요 녀석이 뭐 쭉 관통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요까지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뚫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내부가 좀 잘 표현 안 돼 있지만, 그러면 요 녀석을 만들어 주고 뚫는 게 나을까요? 지금 뚫는 게 나을까요? 만들어 주고 뚫는 게 낫겠죠? 예. 그럼 요거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음. 자, 요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 요쪽이 프론트라고 보면 프론트, 라이트, 탑 어느 쪽 방향 스케치 할까요? 탑 쪽 합니다. 자, 근데 스케치 위치가 한번 봅시다. 여기 10mm인가요? 맞습니까? 여기 8mm고, 그럼 아래쪽은 얼마? 합이 30이 되려면 12인가요?
그럼 요 녀석 스케치가 뭐 여기서 요 위치에서 스케치해서 전체적으로 8조도 되고, 아니면 아래쪽에서 스케치해서 위쪽 방향으로 8조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스케치할 수 있는 거는 요 평면밖에 없죠. 아니면 요 평면도 됩니다. 근데 이 평면이라고 하면 이 평면이 15죠. 가면 15 위치에서 내가 작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위쪽으로 두께가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15 위치다. 그러면 위쪽으로 5 들어가죠. 그럼 아래쪽으로는 3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네. 탑 방향으로 갑니다. 자, 여기 XY 평면 찍읍시다. 찍었습니까? 그리고 스케치하러 가요. VH. 이렇게 됐습니까? 자, 먼저 요 녀석은 동그라미 일단 3개를 좀 그리셔야 되는데, 여기 반지름 20짜리 있습니까? 요 반지름 20짜리의 중심점은 0,0이겠죠?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요 반지름 값이 얼마인가요? 반지름 10이죠? 요 중심점 위치는 나와있죠? 동그라미 요 3개를 그린 후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형상은 동그라미 3개 좀 그릴까요? 자, 봅시다. 먼저 0,0을 중심점으로 반지름 20짜리 원을 하나 그립니다. 반지름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라디어스로 먼저 고치시고 밸류 값을 고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왼쪽에 반지름 10짜리 하나 그려가 미러 하면 되죠. 그래서 원을 하나 선택해서 일단 V선상 임의의 지점에 H선상 임의의 지점에 원을 하나 그리죠. 일단 크기부터 주겠습니다. 반지름으로 할게요. 반지름 얼마? 자, 위치 정보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는 걸 컨트롤하는 게 위치 정보예요. 위아래는 안 움직이죠. H선상에 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있죠. 요 값을 컨트롤하는 게 뭐? 55죠. 55는 요 원을 미러 시켜 놓고 55 넣을게요. 물론 지금 반치수 입력해도 됩니다. 미러 하고 나서 할게요. 미러 할 대상, 미러 아이콘, 대칭축은 어디? V축 해놨습니까? 그리고 위치 정보가 중심점 클릭, 중심점 클릭해서 간격이 얼마? 55.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요쪽은 선입니까? 선이 아닙니까? 선이죠. 근데 요 선의 길이나 뭐 각도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조건이 여기에도 탄젠트하고 여기에 탄젠트 하죠. 전부 다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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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입니다. 두 번 탄젠트. 그 인간이 자전거 발통이 2개 바이시클 바이 뭐 이런 거 들어봤죠? 프로파일에 라인 삼각형에서 2번 탄젠트 하는 바이 탄젠트 라인 더블 클릭. 자, 카티아의 모든 아이콘은 더블 클릭 이상을 하면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죠. 그냥 재미삼아 탄젠트 바이 탄젠트 탄젠트 바이 탄젠트 미러 하면 되는단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4번 다 하시고 요 녀석 클릭해서 종료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 자, 불필요한 부분을 꺼내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어제 저하고 두꺼운 교재를 보면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패드 두께 주는 모델링, 나중에 회전체 모델링, 나중에 휘어진 영상 모델링, 나중에 여러가지 단면 영상을 이용해서 이런 모델링 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이런 결과물이 솔리드를 만드는 거예요. 솔리드 안이 깍깍 채워져 있는 고체를 만들어주는 모델링인데, 고체를 만들어주는 프로파일은, 고체를 만들기 위한 프로파일 작업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 닫혀져 있어야 됩니다. 패곡선이 돼야 돼요. 요거 했죠? 자, 그러면 육면체를 만들기 위한 프로파일, 이 직사각형 작업은 얘 혼자만 딱 올바른 스케치예요.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닫혀져 있는 게 아니고 오픈된 스케치고, 오픈된 스케치 가지고는 모델링, 즉 고체를 만들 수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나의 스케치가 고체를 만들기 위한 클로즈된 녀석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녀석은 클로즈입니까 오픈입니까? 클로즈입니까 오픈입니까? 얘가 클로즈라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요런 녀석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요렇게 있고 뭐 요렇게 있고 뭐 요렇게 있고, 이게 오픈입니까 클로즈입니까? 이런 스케치 가지고는 카티아 만든 프로그래머가 와도 못 만듭니다. 어이? 예. 클로즈예요. 아, 오픈이에요. 외곽 쪽에 요것만 지금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불필요한 선들을 좀 잘라야 되는데, 제가 얘를 1번으로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면서 불필요한 선들 잘라 없앨 겁니다. 트림 여러 번 해야 돼요. 트림 더블 클릭 해서 얘를 1번으로 합니다. 1번, 2번, 여기 선 하나 없어졌죠? 2번, 3번, 선 없어졌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잠시 피하고요. 요쪽을 3번, 4번, 5번, 5번, 6번 하겠습니다. 이거 왜 여기를 안 했냐면, 요 녀석을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면 요쪽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쪽은 건너뛴 거고요. 일단 요쪽 부분은 선 정리 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없애냐, 요거는 퀵 트림으로 없애는 게 좋아요. 퀵 트림 더블 클릭. 요렇게 없애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스케치는 클로즈입니까 오픈입니까? 클로즈죠. 요게 됐습니까? 자, 그럼 요 스케치에서 이 녀석도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자, 합니다. 원 선택에서 중심점 위치가 요 점 아닙니까? 이 점하고 일치 마크 딱 떴을 때 클릭하고 드래그. 위치 정보는 입력이 됐고요. 기하학적인 정보로 요 녀석의 직경값이 얼마입니까? 10이죠. 근데 요 녀석 무슨 말인고? 21인가 뭐고? 일단 개수를 표현한 것 같아요. 두 개라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보통 2 빼기 직경 10 하는가 2 곱하기 직경 10 이래가지고 두 개 표현을 해주죠. 뭐 개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직경 10입니다.
직경으로 먼저 만들고 10mm 하시면 되죠. 자, 이 녀석 미러 할게요. 할까? 미러 할 대상, 미러 아이콘, 대칭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음. 자, 더 스케치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여기서 이제 3차원 밖에 나왔습니까? 아까 두께 주는 거는 위쪽으로 5 주고 아래쪽으로 3 주면 된다 했죠? 할까요? 두께 주기, 패드, 위쪽 방향 리미터 1대 있죠? 여기 몇 미리? 5mm. 스케치를 기준으로 아래쪽 방향으로는 어디서 두께 줍니까? 모아 버튼 눌러서 여기에 얼마? 1, 2, 3. 그러면 5 더하기 3은 8이다. 그죠? 오케이. 하면 여기에 지금 요 원기둥에 해당하는 요 두께 부분 중첩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합집합의 원리 때문에 이상 없이 모델링 되는 거고. 요까지 됐습니까? 다음 작업할까요? 자, 합니다. 그 전에 요거 좀 하나 찾을까요? 혹시 메저라는 툴바 있습니까? 메저 툴바 있나요? 자, 여기 측정이란 뜻이죠. 자, 여기 자가 있고요. 버니어 캘리퍼스, 그리고 무게추해가 3개가 있죠. 자, 자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면, 내가 메저 비트윈 해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내가 2개를 선택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값. 즉, 면 찍고 면 찍으면 이 두 면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선 찍고 선 찍으면 각도가 얼마냐. 2개 찍어서 얻을 수 있는 값 있죠. 그거 얻을 때 하는 거고요. 노기스, 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하나를 찍어서 얻을 수 있는 값. 즉, 원을 찍으면 원의 반지름값이 나오고, 면을 찍으면 면적이 나오고, 뭔가 하나를 찍어서 얻을 수 있는 값. 세 번째 거, 요 무게추는 말 그대로 요 녀석은 질량을 얻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잠시 2개 있습니까? 비트윈 있습니까? 자, 클릭하셔서 요런 창이 뜨나요? 뭐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실렉션 1모드, 실렉션 2모드 2개가 있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개를 선택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1번 선택, 2번 선택 2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선택하는 모드가 지오메타리, 모든 기하학적인 정보는 다 찍을 수 있다는 뜻이고, 점만 찍을 수 있다는 거고, 선만 찍을 수 있다는, 엣지는 뭐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했죠? 요 시커먼 선들이 엣지 아닙니까? 면을 찍을 수 있다는 거고, only. 우리는 only가 아니고 any geometry 하는데, any geometry infinite 있습니까? 예, 요쪽으로 좀 체크해 놓고, 모드 이도 지오메타리가 아니고 인퍼니트 들어오게끔 바꿨습니까? 요 면 찍었습니까? 요 면 찍었나요? 그러면 요 녀석 두 면이 거리값이 얼마? 10mm가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 도면대로 10mm 맞죠? 그거 3차원에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상 없죠? 요건 저장 안 할 거니까 그냥 캔슬 해 놓으세요. 요건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작업 봅시다. 다음 작업은 이제 요 부분 형상 만들면 되죠? 자, 요 녀석은 솔리드를 없애는 겁니까? 생성하는 겁니까? 없애는 거죠? 그럼 없애는 거는 요거죠? 요 모양의
두께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대충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그 모양을 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녀석 빼내는 모양을 생성한다고 치면, 저 빼내는 모양을 생성한다고 치면 어느 쪽 스케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탑 쪽 방향 스케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니다. 탑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은 그냥,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스케치 작업할 때 이 스케치 작업은 2차원 작업, 평면 작업이에요. 평평한 면에서 하는 평면 작업입니다. 그러면 XY 평면에서 우리가 작업하던, YZ 평면에서 작업하던, 평면에서 작업을 하죠.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자, 솔리드에 요런 선들을 뭐라고 했죠? 엣지라고 했죠. 요런 거는 면이라고 했죠. 페이스. 그러면 자, 이 면은, 지금 내가 선택한 요 면은 평평한 면입니까? 평평하지 않은 면입니까? 지금 요 면은 평평합니까? 평평하지 않습니까? 자, 이 면은, 내가 선택한 면은 구멍이 뚫리고 막 지랄을 해도 평평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요 면은 막 구멍이 있다 막 상관없이 이 면은 평평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까? 평평하죠? 평평한 면을 두 자로 하면 뭐죠? 평면 아닙니까? 자, 2차원 작업은 평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XY 평면, YZ, ZX 평면이 아니고 요런 솔리드 페이스도 평평하다면 2차원 스케치 공간으로 활용될 수가 있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요런 면은 평평합니까? 평면이 아닙니까? 요런 면 잡고 스케치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네. 설마 해보면 안됩니다. 자, 평평한 면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요 면 잡고요, 원기둥의 제일 위에 이 평평한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업하러 갑니다. 하면, 아이고야 네가 패드에 면을 찍고 스케치하러 가네. 요 패드에 페이스 잡았다라고 돼 있죠. 원점은 여기 VH 2차원 좌표계 맞습니까? 오케이 하고 약간 입체적으로 약간 하면 스케치가 요 위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만약에 XY 평면에 했다면 여기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작업 좀 할까요? 자, 요 녀석 그립니다. 뭐부터 그릴까요? 예, 원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직경이 얼마? 14고요. 중심점은 0,0이죠. 원 0,0, 직경이 14입니다. 완전 구속 일단 됐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트리를 조금 플러스에가 좀 열어놓으세요. 플러스에가 좀 열어놓으세요. 자, 스케치 1번하고 두께 주고 2번하고 두께 주고 그 다음 3번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 트리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솔리드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자, 보고 하세요. 제가 여기 클릭해 가지고 1번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할 때 플러스 해가지고 화면 보세요.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까? 화살표에. 그럼 저 트리 보세요. 트리가 마지막이 스케치 3 아닙니까? 제가 면 클릭하고 그냥 드래그 한 거밖에 없어요. 탁 나왔어.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덩어리가 하나 더 생겼죠. 여기 요 녀석 덩어리가 복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델링이 에러가 납니다. 복사가 됐어요. 네? 조금 이따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카티아는 요 녀석을 조금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좀 안 나오네요. 자, 이제 한번 해봅니다. 저랑 같이. 자, 요렇게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면 위에서 1번 마우스 꾹 눌러가지고 꾹 눌렀습니까?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그럼 플러스가 나옵니까? 탁 나. 하면 이렇게 덩어리가 나오죠. 근데 이런 모르는 거야. 그냥 내 클릭했는가 드래그 했는지 모르고 3차원 나오니까 여기 요쪽에 마우스 오른쪽 잠시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했습니까? Define Network Object 아직 안 배웠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덩어리가 더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겨났죠? 예? 선생님 저는 이상한데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뭐 요런 에러가 모델링이 복사가 돼가 에러가 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 생성 안 한 요 녀석 마우스 오른쪽에서 딜리트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번 스케치가 남아 있어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 4번으로 아마 됐을 겁니다. 4번 스케치도 지우세요. 지웠습니까? 예. 다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갈 겁니다. 해당 스케치 더블 클릭.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초보자들은 이런 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스케치할 때 조금 복잡한 스케치를 한다 싶으면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바 있습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라는 툴바 있습니까? 요거 두 번째 아이콘을 유즈어 모드에서 로 라이트 모드로 바꿉니다. 하면 시커멓게로 변하죠? 변합니까? 여기까지 안 된 사람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클릭이 됩니까? 안 되죠? 다시 얘를 유즈얼 모드로 하면 클릭되죠? 클릭되는 거 확인됐죠? 자, 복잡한 스케치를 내가지고 모델링 잡고 드래그 하면 모델링 에러 안 하니까 복잡한 조금 스케치를 한다 싶으면 유즈얼 모드에서 뭘로 바꾼다? 로 라이트 돼 있죠? 로 라이트라는 게 말 그대로 불을 약간 꺼주는 거예요. 이 카티아에 불이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뷰 보면 여기 라이팅 해가지고 카티아는 기본적으로 불빛을 하나 쏴줍니다. 보세요. 불빛을 하나 쏴주죠. 쌍라이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불빛이 있죠. 이 불빛을 뭐 한다? 로 조금 불빛을 낮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클릭이 안 되니까 스케치 할 때 아까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안 한다? 예. 복잡한 영상을 스케치 할 때는. 자, 로라이트 자주 할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다음에 요런 뭐 스케치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그릴까요? 사각형으로 그립니다. 사각형으로 하는데, 자, 보세요. 직사각형인데 렉탱거 있습니까? 렉탱거 가지고 대각선으로 탄젠트 되면 안 되겠죠? 대각선으로 땅 하면 기하학적인 정보를 뭘로 줘야 될까요? 사각형의 정확한 자세를 잡으려면 대칭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Z. 자, 사각형을 또 다른 방법으로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프리디파인드 프로파일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직사각형 그린 게 얘 렉탱거 아닙니까? 근데 요 끝에 가면 끝에 두 번째 보면 센터드 렉탱거라는 게 있습니까? 센터드 렉탱거 끝에서 두 번째 아이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센터는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점 클릭.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점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0,0 하고 드래그 했습니까? 그럼 여기 한글로 소자 모양 있습니까? 여기에도 소자 모양 있죠? 이거 자꾸 움직여 보세요. 대칭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센터드 렉탱글로 하면 대칭 구속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소자에 싹 마우스 갖다 대면 구속 이름이 뭘로 나옵니까?
구속 이름이 자 EQUI가 이꼴이라는 뜻이에요. 같다. 1 더하기 1 이꼴 2. 그 다음이 디스턴스 아닙니까? 거리. 이게 우리나라 말로 등간격 구속이라는 건데 보세요. 여기 중심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중심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등간격이다. 중심점에서 요 선까지 거리나 중심점에서 요 선까지 거리나 이꼴 이퀴지던트 거리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대칭구속하고 좀 비슷한데요. 대칭구속은 어떤 축선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는 거고 등간격은 점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양쪽이 다 대칭일 때는 센터드 렉탱 가지고 작업하는 게 효과적이죠. 자 사각형의 무게중심점은 대각선을 꺼서 만나는 지점이 무게중심점입니다. 근데 이 지금 아이콘은 미들 무게중심을 잡아놨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대각선의 무게중심점이 정확한 무게중심점이에요. 자, 요 사각형의 폭이 얼마입니까? 일단은 센터드 렉탱글로 작업하면 뭐가 잡혀있다? 소자 모양의 대칭구속이 잡혀있는 겁니다. 네. 얼마입니까? 도면에 6이죠. 6이죠. 자, 60이란다. 6이죠. 그 다음 요 녀석은 잡아줄까요? 말까요? 안 잡아줘도 되죠. 요 녀석은 여기 요 원보다 바깥쪽에만 있으면 되죠. 네. 굳이 안 잡아줘도 되죠. 선생님 저 요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일단 그렇게 그려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그래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현재 이 스케치는 우리가 솔리드를 생성하던 솔리드를 빼주던 고체에 관계된 스케치는 클로즈가 원칙입니다. 제가 계속 이 말하는 거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케치를 했는데 이게 클로즈가 됐는지 클로즈가 안 됐는지도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집에서 맨날 에러가 나는 거지. 모델링 안 되던데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스케치가 클로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녀석은 패드든 포켓이든 생성하든 빼주든 스케치는 기본적으로 클로즈가 돼야 됩니다. 자, 현재 스케치는 클로즈입니까? 클로즈가 아닙니까? 클로즈 아니죠? 그러면 클로즈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 부분 제거해줘야 되죠. 퀵트림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퀵트림 더블 클릭해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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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자, 보통 우리 공군 비행기 보면 요런 마크 많이 떠있다 그죠? 요런 모양이 돼야 되겠네요. 현재 스케치는 클로즈입니까? 클로즈입니까? 자, 속으로 말 실수했네.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자, 3차원밖에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에서 수직 방향으로 솔리드 제거해야 되죠? 맞습니까? 자, 패드 할까요? 포켓 할까요? 포켓 하는데 자, 하나 봅시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얼마입니까? 30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를 넣을 때는 얼마 해줘야 되죠? 30 넣으면 딱 거기까지 가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솔리드를 제거할 때 여기 두께가 얼마가 되든 지금 30 딱 하면 관통되는 거죠. 구멍이 뻥 뚫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관통이라고 하는데 관통시킬 때 디멘전으로 안 합니다. 여기에 라스트 있습니까? up to last라는 게 있나요? 클릭 하면 마지막 지점까지 해가지고
요 녀석이 한글로 하면 관통이라는 이야기예요. up to last. 수령님 up to last 하니까 밑에 바닥 딱 보이죠? 주황색 선이. 그러니까 관통 조건을 잡으세요. 그냥 보기만 봐세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디멘전으로 해서 30을 했습니다. 가면 여기 지금 관통되죠? 관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책에 보니까 관통시키면 안 되죠. 요만큼 돼 있네. 일단 관통 조건 설명하고 갑시다. 자, 근데 요렇게 돼 보세요. 30mm를 제가 줬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변경이 일어나서 이 패드 두께가 전체가 30이 아니고 36으로 바뀌었다 봅시다. 32로. 그럼 얘가 16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관통 안 되죠? 그럼 또 포켓도 또 바꿔야 되죠. 32로.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포켓을 디멘전으로 안 하고요. 관통 조건을 냈다. 같죠? 이 두께가 아무리 바뀌어도 관통 조건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뭐 요거 관통입니다 하면 무조건 up to last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여기가 30 가는 거 아니죠? 얼마 갑니까? 5mm만 가네. 5mm. 제가 너무 관통을 좋아했나? 근데 여기서 또 잘못된 게 있나요? 여기 원은 관통이다 그죠? 원은 관통 아닙니까? 에이. 자, 한 번 더 작업해야 되네. 어차피 따로따로 작업했어야 되네. 그죠? 요 동그라미 가서 관통하면 해야 됩니다. 여기 요 선 보이죠? 저는 막 요 선만 봐가 관통인 줄 알았더만 얘를 못 봤네. 얘를 못 봤네. 나는 이것만 보고 관통인 줄 알았더만. 자, 한 번 더 해야 되나? 탑 방향 가서 탑 방향 왔습니까? 자, 요 면 잡고 솔리드 면 잡고 할게요. 스케치하러 갈까요? 2차원 좌표계 맞죠? 원을 하나 그립니다. 0,0이고요. 요까지 해놨습니까? 원 하나 그렸나요? 이 원하고 요 녀석 원의 크기는 같죠? 요 원 H1 선택했습니까? 제가 직경 14는 넣지 않겠습니다. 일치하면 크기가 같아지나요? 여기까지 됐나? 3차원 밖에 나와서 포켓 하는데 요 녀석은 관통입니다. up to last. 관통하면 앞으로 무조건 up to last 하면 여기에 주황색 요로 나오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왜 내 눈에 이게 안 떠 있지? 제가 이걸 못 봤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가면 첫 번째 우리가 만들고자 한 덩어리 작업이 다 됐죠? 자, 색깔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 하이드 해달라고 했죠? 맞습니까? 요렇게 하이드 해도 돼요. 일일이 마우스 오른쪽 하이드 하셔도 되고, 툴스에 보면 툴스 있습니까? 여기 하이드 있나요? 모든 평면 그러면 한꺼번에 하이드 되죠. 저장 좀 합시다. 여러분들 저장하는 폴더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하반기 비반 맞습니다. 저는 항상 저장할 때 폴더 확인 좀 하시고 자, 예제집 중에 혹시 요 페이지 있습니까? 자, 이 페이지에 있는 거 맞죠? 세 개 중에 뭐 몇 번을 한번 해볼까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택해 보세요. 바이. 요거 없습니까? 없나? 자, 얘는 있죠. 음, 여기는 제끼고 요거 있습니까? 어, 요쪽도 뭐 못할 건 아니죠. 음, 얘는 없죠. 있나? 요거도 뭐, 자, 이 페이지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요건 없죠? 요건 있죠? 요 페이지 얘 있죠?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자, 이 페이지는 있죠? 예. 이 페이지 있다 있습니까? 없고 요 페이지 있죠? 얘 페이지 중에 두 개만 합시다. 요 녀석 페이지나 요거 있습니까? 두 페이지 중에 어느 걸까요? 이 페이지, 요 페이지. 그쪽에서 선택을 하세요. 1번, 2번, 1번. 1번에 HIK. K? K 너무 쉽지 않나? I? I도 비슷한 난이도? H도 비슷한 난이도? 난이도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H 좀 해볼까? H 쪽 해볼까요? 자, H 덩어리는 몇 덩어리로 나눌까요? 일단 한 덩어리라는 의견도 있고 또 나는 한 덩어리 못하겠다. 두 개 덩어리. 몇 덩어리 나눌까요? 한 덩어리 하고 싶은 사람. 자신 있게 두 덩어리 하고 싶은 사람. 두 덩어리 없는데 두 덩어리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손 안 드는 거는 무슨 경우고? 자, 요 녀석은 뭐 한 덩어리로 좀 충분하다 그죠? 자, 봅시다. 얘를 프론트로 하고 여기 라이트로 하고 여기 탑으로 했을 때 한 덩어리로 한다면 어느 쪽 스케치 작업이 제일 바람직할까요? 라이트 쪽에 요런 모양 스케치해서 쑥 두께 주면 뭐 기본적인 덩어리 다 나온다 그죠? 거다가 여기에 구멍 한번 내주고 여기 모양 하나 제거하고 그럼 될까 아닙니까? 물론 대칭 구조니까 반대편에도 있겠죠. 한 덩어리로 됩니다. 예. 자, 새 창을 좀 열까요? 파트 심플 손 홍사. 자, 라이트 쪽으로 할까요? 라이트 쪽으로 갑니다. 전체 화면. 라이트 플랜 잡고 정사각형이 자기 평면입니다. 스케치하러 가요. 2차원 좌표계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를 내야 되는데 원점을 어디다 잡을까? 원점을 요 지점이 일단 원점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요 원점이 바닥으로 하느냐 제일 위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진짜 요 움푹 파진 요 위치로 하느냐 어디로 할까요? 그냥 움푹 파진 요 위치로 할까? 응? 합니다. 자 봅시다. 그럼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잡으세요. 어차피 여기 V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축이죠. 요 녀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대칭이죠. 그럼 여기서 뭐 요래 할게요. 여기 0,6 지점에서
오래 반만 작업해서 미러 하면 될까 아닙니까? 그죠? 어, 합니다잉. 어. 프로파일 요거 어저께 작업한 거 기억납니까? 캐드의 라인처럼 클릭만 하면 선이 쫙쫙쫙쫙 티 나오죠? 요 녀석까지 갑니다. 자, 0,0에서 출발하면 되네. 할까요? 0,0에서 클릭. 자, 수평하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좌표점 나오죠? 오른쪽으로 얼마 갈까요? 34의 절반이니까 17 근처에 가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17 갈 필요는 없고 17 그냥 근처에서 클릭. 여기까지 됐습니까? 위쪽으로 가야 돼요. 위쪽으로 얼마 가야 되냐면 토탈 두께가 40이고 요 녀석은 10mm네. 위쪽으로 10mm. 요 격자무늬 한 칸 가격이 얼마입니까? 10으로 되어있죠? 클릭. 그리고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 갑니까? 오른쪽 요 지점은 58인가요? 56인가요? 6 같다 그죠? 요 8은 여기에 있는데 역 같다 한 거 아닙니다. 56 같다 그죠? 그러면 28이가 한쪽 방향으로 28 지점 28 곱하기 2 하면 56 아닌가요? 초등학교 잘 나와야 됩니다. 자, 28 지점에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좀 내려가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임의로 좀 하셔도 됩니다. 대각선으로 약간 클릭. 그리고 아래쪽으로 대충 내리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종료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종료가 돼야 되죠. 자, 프로파일은 완 클릭하면 계속 작업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Z 가면, 잡으세요. 봐라, 일단 보고 가세요. 더블 클릭을 하면 종료가 됩니다. 완 클릭을 하면 계속 작업을 해야 되고, 더블 클릭하면 종료가 됩니다. 오케이? 잠시 여기 오세요. 프로파일.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데 탁, 크기에 상관없이 탁, 탁, 탁 하고, 잡으세요. 내가 출발했던 지점에 다시 요렇게 탁 하는 게 클로즈 아닙니까? 요때는 완 클릭만 해도 종료가 돼요. 출발했던 지점에 탁 찍어서 끝날 때는 한 번 클릭만 해도 종료가 됩니다. 근데 줘보세요. 요렇게 여기에서 한번 종료가 됐어요. 여기서 한번 종료가 됐어요. 그 다시 내가 클릭, 클릭. 요점이 출발점입니까? 요점이 출발점 아닙니까? 요점은 출발점 아니죠? 원클릭해도 종료가 안됩니다. 요때는 어떻게 클릭? 더블 클릭해야 된다. 근데 원클릭 했잖아요. 아이씨, 그렇다고 컨트롤 Z 해가지고 다시 더블 클릭할 수도 있는데 원클릭 했잖아요. 종료하고 싶다. ESC 버튼 있습니까? 거기 막 신경질 에이씨 한 번, 두 번 하면 종료돼요. 자, 종료시키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 한 번만 클릭해도 종료되는 거는 출발점에 다시 클로즈 시킬 때는 한 번만 클릭하면 되고, 그죠? 출발점이 아닌 곳에 종료시킬 때는 더블 클릭해야 되고, 완 클릭을 했다 그럴 때는 ESC 두 번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은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시거나 완 클릭해서 ESC 두 번 작업하시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요 녀석 제가 방금 작업한 요 스케치를 제가 일단 미러 시켜 놓고 치수를 넣을 건데, 컨트롤 키 눌러서 일일이 대칭할 녀석을 선택해도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드래그를 이용해서 선택해도 돼요. 오케이? 자, 요 녀석 기능도 괜찮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대칭을 주고자 미러를 주고자 하는 아무 선 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오브젝트 있습니까? 거기 보면 망원경 있죠. 오토 서치라는 게 있나요? 클릭하면 이 선에 연결된 모든 선은 다 선택이 돼요. 선택됩니까? 자, 그럼 미러 선저석은 다 선택됐죠. 미러 아이콘, 대칭선은 V축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보기만 보세요. 보기만 보세요. 여기에 선이 나오죠. 여기 선이 나오죠. 선은 어떤 점이 저까지 갔다라는 흔적이에요. 여기 선이 잘 보세요. 이 선이 전부 다 점이 지나간 흔적이에요. 그냥 잘 보세요. 우리의 스케치에 점 있지 않습니까? 요런 점이 두께가 들어가면서 요까지 들어갔다라는 흔적이라고요. 엣지라는 게 내가 저쪽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게 시커먼 선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시커먼 선으로. 그게 엣지예요. 가만 잘 보세요. 여기 중간에 점이 있잖아요. 요 점이 쭉 두께가 되는 거 밑에 바닥에 이제 선이 나오는 거야. 가면 이겁니다. 모델링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손수건을 내가 만든다고 했을 때 하나의 천으로 쫙 만드는 경우가 있고, 우리 집에 가난해서 천을 이꾸고 또 다른 천도 이꾸고 뭐 이꾸고 이꿔서 이렇게 바느질을 쭉쭉 해서 하나의 천 손수건을 만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품질 차이가 나는 거죠. 품질은 얘가 퀄리티가 높고 얘가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런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점이 있으면 자, 그래서 제가 더블 클릭해서 선이 두 동가리 아닙니까? 여기도 두 동가리 아닙니까? 자, 요럴 때는 얘 하나를 없애요. 하나 없앴습니까? 여기 원본인가 봐. 요걸 요걸 없앴어요. 한쪽을 없앴습니까? 수평한 선만 없애요. 그리고 트림 가지고 뭐 이 작업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트림 가지고 얘 찍고 얘 찍고 얘 찍고 트림은 연장도 되더라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하나의 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작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됐나? 치수 좀 넣을까요? 자, 치수 좀 넣겠습니다. 할까? 자, 먼저 34, 56. 자, 얘랑이 얼마에? 34. 그 다음에 56은 점하고 점입니다. 여기 요 점, 요 점, 요 점 56. 요거는 옵셋 값은 안 되죠. 여기 뭐 수직한 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80 있습니까? 80은 여기죠. 제일 왼쪽에 있는 요 녀석 80. 자, 그러면 여기 V 쪽 관계된 선은 다 넣었어요. 이제 H 쪽 관계된 선 작업해 볼까? 자, 얘랑 요 녀석 얼마입니까? 10. 자, 여기 초록색 됐어요. 요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제일 위에 선하고 제일 아래쪽 선은 얼마입니까? 40이죠. 자, 초록색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치수를 더 줘야지 요 녀석이 초록색이 될까? 선 잡고 그냥 움직여 보면 돼요. 좌우 아래 위. 얘 움직이네.
자, 여기에 뭐가 변하냐면, 자 보세요. 각도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각도 값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선 길이가 변하는 거 아닙니까? 각도가 변한다고 할 수도 있고 선 길이가 변한다고 할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의 값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값이 있습니까? 여기 15가 있나? 하면 각도 대신에 요 선의 길이가 얼마에? 15 하시면 완전 구속됐습니까? 자꾸 움직여보면 돼. 아, 이게 선 길이가 변할 수도 있고 각도가 변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분명히 둘 개의 데이터 중에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요게 됐습니까? 자, 3차원 공간에 빠져나와서 자 봅시다. 얘 두께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라이트 쪽 스케치했어요. 46입니까? 그럼 요 녀석은 패드 46의 절반은 23의 대칭으로 두께 줘도 되나요? 요래 되죠? 요래 놓고 이제 솔리드를 빼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 맞죠? 자, 10분 쉬고